자, 안녕들 하세요. 제가 어제 수업을 조스트내 제한법을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에어컨이 좀 고장나가지고 공사하느라고, 촬영장에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못 끝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법학 2부의 조세특례 제한법에 가서 정리를 좀 할게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얘는, 그죠? 세법학에서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세특례 제한법의 출제 범위를 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아무데나 출제자가 그냥 그죠? 자기 마음대로 아무데나 출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평가를 한다. 그게 세무사로서 과연 그 친구들이 찍어서 공부했던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도 출제 범위를 좀 제한할 필요가, 특히나 이 조세특례 제한법은 출제 범위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공부를 할 때도요, 이쪽 범위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조세특례 제한법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한테 목차를 꺼내지 않고요, 전체적인 이야기만 간단하게 좀 정리할게요. 자, 우리가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그죠? 자, 국세에 관해서 기본적인 공통경사항을 다루고 있는 이 국세기본법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죠? 과세 요건과 납세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그죠? 개별세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개별세법의 내용이 뭐가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자, 1부에서 뭘 봤나요? 소득세법을 봤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법인세법을 살펴봤습니다. 또 뭘 봤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봤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세법학 2부에서요, 뭘 살펴봤나요? 자,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봤어요. 그죠? 자, 부가가치세라고 주로 하지 마시고요, 부가세법이다, 이렇게 용어를 좀 지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독립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존재하니까요. 또 하나 뭘 봤나요? 개별소비세법을 봤다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뭘 봤나요? 지방세법을 봤다는 겁니다. 그치? 물론, 그치? 여기서 개별소비세법까지는 어디가 됩니까? 국세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죠? 국세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얘는 당연히 지방세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라는 걸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을 거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반대급 없이 부과하는 금전지급 채무를 말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그죠? 국세에서는 상속증여세법상 상속세가 있고, 그죠?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죠? 이 조세특례 제한법은 법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을 것인가, 이들의 관계를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파이널 특강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국세기본법 규정과 개별세법 규정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럼 법 적용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개별세법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죠?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것이, 자, 이 개별세법에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 뭐를 두고 있다는가? 특례와 또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뭐가 됩니까? 법률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혹시 이 조세특례 제한법은 다시 뭐가 됩니까? 이 개별세법에 대해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규정이 충돌하면 1, 2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국세기본법은 가장 일반법이 되는 것이고, 이 개별세법은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별법이 되는 거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은 다시 개별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개별세법에 대한 특례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조세특례 제한법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뭘 두고 있다는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도 상속증여세법도 부가세법이란 개별세법에서 역시, 자, 그죠? 독립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좀 힘든 것이 대부분 뭘 두고 있습니까? 그지? 한시적 규정, 그죠?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이 조세특례 제한법을 만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그지? 자, 이러한, 그지? 자, 뭘 한다는 거예요? 이 입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규정은 한시적 규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죠? 이때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그죠? 경제 정책적 목적이, 그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지? 그래서 현재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치? 고용이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자, 고용 창출에 대한, 그치? 자, 세제에 대한 특례들을 주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너무나, 그치? 최저임금 등으로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두겠다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를 두겠다는 거예요. 특례를 조금 더 확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하겠다는가? 오케이? 그 밖에 특례 등을 그죠? 둬서요. 이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하나 뭐 한다? 그치? 소규모 사업자나 또는 소규모 우리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뭐 한다? 그치? 세제 요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지 말하기도 하고 이 제한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지 이 조세특례 제한법마다 그지 특례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과 개별세법의 관계에서는 개별세법이 국세기본법의 특례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특례에 대한 다시 한 번의 특례가 뭐라는가? 조세특례 제한법이다. 이러한 법적 지위를 알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야. 세법을 이런 것도 모르고 공부하면 그지 뭐하러 공부를 해? 그지 그건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조세특례 제한법이다. 그러니까 이 조세특례 제한법은 굉장히 뭐예요? 정치적인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 그죠? 서로 여야 간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행정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정치적 목적에서 대부분 한시적으로 규정을 둔 것들이 뭐다? 조세특례 제한법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조세특례 제한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그치?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은 어떤 특례 하나하나를 전부 다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격을 좀 알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세특례 제한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충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죠? 자 세 번째는 간접 국세에 대한 특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밖의 특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요. 그죠? 이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게 조세특례 제한법이니까 최근에 그죠? 최근에 뭐가 되고 있네? 이슈가 되고 있는 혹시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출제가 항상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항상 기본적인 공통적인 사항이 출제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도 거의 총칙 규정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가. 그래서 2017년도에도 아마 조세특례가 무엇이냐 이렇게 쓰라고 이야기했을까.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 감면 등 세액에 대한 감면과 또 조세 감면 또 뭐 있다? 중과세율의 적용 등이 뭐가 된다. 오케이? 조세 특례다. 이 용어를 써야 돼. 근데 쓰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써.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총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 또 간접 국세에 대한 특례 지금까지 출제된 건 총칙과 이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 딱 두 개만 출제가 됐어요. 나머지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밖의 특례에서 과거에 뭐가 출제됐나요?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 특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근로장려세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죠? 근로장려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세제가 올해 또 그죠? 조금 더 강화됐어요. 그죠? 그리고 자녀장려세제에 대한 부분 그죠? 이 부분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동업기업의 과세특례라든가 그치? 이런 것들이 그 밖에 그죠? 특례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오케이? 그치?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등 그치? 그렇다면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그치? 수백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공부한다. 그래서 세법학2의 체크들을 보면 거의 다 조세특례 제한법이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그치? 어마무시한 분량을 다루고 있어. 뭐한가? 법전의 전문을 그대로 컨트롤 CV한가? 오케이? 응? 그치? 그렇게 공부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잘 찍어준다 못 찍어준다 이런 건 무슨 헛소리 빅빅 하는 거야. 그치? 제가 말했잖아. 세법학교에서는 잘 알아. 부가세법 잘 알아. 또 개별소비세법 잘 알아. 또 지방세법 잘하면 그죠? 자 전부 다 조세특례제한법 1번 물음이 뭐야? 취지야, 취지. 오케이? 왜냐면 정치적 목적에서 또 경제정책적 또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이 규정을 두니까 혹시 무조건 이건 취지를 쓰고 가는 것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맞아서 25점 중에 몇 점을 13, 4점 정도 맞으면 완전 성공한 거야. 그치? 조세특례제한법을 그죠? 25점 중에 난 20점 맞겠다. 미친 거야. 그거는. 그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칙 규정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직접 국세와 간접 국세 정도도 혹시 알고 공부를 해야 돼. 이것도 모르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직접 국세는 뭐가 돼? 납세자와 담세무자가 그죠? 담세자와 납세무자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간접 국세는 뭘까? 오케이. 담세자와 납세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직접 국세 뭐 소득과 관련된 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시험에서는 법인세에 대한 특례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나 혹시 또는 소득세 등에 대한 특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는 부가가치세와 혹시 뭐 개별 소비세 등, 그죠? 또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에 대해서 역시 특례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특례, 근로장세제라든가 자녀장세제라든가 동업기업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은 총칙을 중심으로 공부하시고요. 또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 중에서도 뭐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이런 것들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만약 출제한다면 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법적 지위를 출제할 거예요. 그러면 뭐다? 자,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자, 이 개별세법에 대한 뭐가 한다? 특례가 된다. 그러니까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규정이 있어요. 어디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근데 이렇게 특례를 두고 있어. 그럼 얘가 우선 적용되고 얘는 나중에 적용되는 거란가? 자, 부가세법이나 개별소비세법의 특례가 여기에 있어. 오케이? 그러더라도 얘가 우선 적용되고 얘가 나중에 적용되는 거. 오케이? 이러한 법적인 우선순위부터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한다는 말이야. 그럼 개별세법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1차 시험에 봤던 뭐하고 비슷해? 국제조세 적용하는 법률하고 거의 비슷한 기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차를 잡마다 총칙도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 간접 국세에 대한 특례, 그 밖의 특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근데 또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혹시 자 이때는 조세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다시 정리해버린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뭐 투자를 위한 특례, 혹시 고용을 위한 특례, 오케이? 그죠? 구조 변경을 위한 특례 이렇게 쪼개버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측면도 있어.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조금 더 혹시 이 목차에 맞게끔 혹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특례, 중간 목차를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또 소득세에 대한 특례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좀 그죠 개정을 해서요 논리적 체계를 좀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지 기획재정부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지 이 법에 대해서 정교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세법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있는 분들이나 국세청에 있는 그지 분들은 좀 참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지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가서 그지 첫 번째 여러분이 하실 것마다 법적 시비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한 40분, 50분 정도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그죠? 이거를 가지고 제가 뭐 어떤 규정을 국회에서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데 그지 그 취지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요. 조세특례제한법 공부할 때는 무조건 그렇게 그지 제 말씀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취지 잘 알고 그죠 적용 요건 알고 적용 효과 알고 사후관리 알고 그럼 끝이야. 모든 프레임을 그렇게 잡고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조세특례제한법 가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크게 목차가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죠? 3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지? 자, 저희 4개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인 공통정의상을 정하는 총칙 또는 통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이 총칙 규정은 다시 나옵니다. 올해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출제자라면 이 규정을 내야지. 어디에 자기가 그지 어디에 국회에 뭐 들어가서 뭐 좀 했다고 그죠? 세무사가 혹시 그런 거 출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그런 거 명심을 하시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출제를 해야 돼요. 기본을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뭔가 좀 알았다고 그거를 그지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이 총칙에서 가장 그지 여러분이 모든 신경을 쓰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용어의 정의를 반드시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됩니까? 조세특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조세특례가 뭐가 될 것인가? 오케이? 물론 이
용어의 정의에서도 조세 특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2월 과세와 과세 이연에 대해서 명확히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럼 2월 과세와 과세 이연의 차이점은 뭘까요? 납세 의무자의 적용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한 차이밖에 없다. 그지? 과세를 현재 하지 않고 그죠? 일정 기간 후로 미루두는 걸 그죠? 2월 과세는 과세 이연이다. 이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부분 잘 정리하시고요. 이 조세 특례는 크게 뭐뭐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까? 직접 감면과 간접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감면과 간접 감면에 대한 내용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이론 중심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들 좀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들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 여기에서 조세 특례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뭐 둔다 그래서 조세 특례에 대한 제한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 있을까? 조세 특례의 제한은 어떤 각도로 적용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총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매년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의 적용에서 조세 특례가 무엇인지, 과세 이연이 무엇인지, 2월 과세가 무엇인지 이 세 개를 꼭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세 특례에서 직접 감면은 뭘까요? 오케이? 세부담의 직접적 효과를 가져오는 걸 말합니다. 오케이? 그거를 영구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있을까? 소득공제, 또 세액공제, 비과세, 세액감면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간접 감면은 뭐 있어? 과세 이연, 2월 과세, 오케이?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준비금의 송금 산입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세 특례의 제한 부분도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장은 뭐가 됩니까? 조문의 편제로 가는 거예요.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로 가겠습니다. 그럼 직접 국세는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혹시 담세자가 납세 의무자와 그죠? 자, 같은 자를 그지? 자, 뭐로 납세 의무자로 삼는 걸 직접 국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 직접 국세는 뭐가 있나요? 소득세와 그지? 또 뭐가 있다는가? 법인세 등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법인세 등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상속증여세도 뭐가 됩니까? 직접 국세가 될 겁니다. 이때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 그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다시 이걸 쪼개버립니다. 오케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또 뭐가 있나요? 투자를 위한 특례, 오케이? 또 뭐 고용 창출을 위한 특례, 그치? 또 뭐가 있나? 구조조정의 원활을 위한 특례, 그치? 수많은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를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다시 쪼개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헷갈린 데다가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그죠? 신급히 제가 볼 때는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잡을 때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를 뭐 이 장으로 잡고요. 절별로 잡으면 되잖아. 오케이? 법인세에 대한 특례, 또 소득세에 대한 특례, 또는 법인세법에 대한 특례, 소득세법에 대한 특례 이렇게 좀 그죠?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라고 해놓고 이렇게 그치?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다시 쪼갠다는 거 말이 안 되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간접 국세에 대한 특례를 또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간접 국세에 대한 특례는 기본적으로 뭐 납세자와 납세무자와 담세자와 납세무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죠? 대표적으로 부가세에 대한 특례가 나올 겁니다. 그치? 뭐 금공급에 대한 부가세 특례 규정, 그치? 그런 것들 나와요. 또 수탁자의 물적 납세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또 신용카드 사용의 대리납부제도, 오케이? 이런 것들이 간접 국세에 대한 특례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는 뭐가 있다?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 등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라고 보기도 힘들고 간접 국세에 대한 특례라고도 보기가 힘든 걸 그것이 그 밖에 조세 특례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오케이? 또 자녀장려세제라든가 그치? 자녀장려세제라든가 그치? 또 뭐가 있을까?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라든가 그치?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라든가 또 하나 뭐 그죠? 투자 상생 협력을 위한 과세 특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존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투자 상생 협력을 위한 과세 특례는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에 범주에 포함을 시켜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상생 협력을 위한 혹시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될까. 그래서 올해도 아마 출제가 된다면 근로장려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는 이미 나왔으니까 자녀장려세제에 대해서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교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업기업 과세 특례 지금까지 출제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출제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투자 상생 협력을 위한 과세특례는 뭐예요? 법인세법에 한시 규정을 뒀던 그때도 묘하게 만들었지 어떻게 미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시 규정으로 두면서 법인세법에 두나요? 입법자들도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국회도 그죠?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부터 어디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뒀어야 돼요. 오케이? 왜? 정책적 목적으로 만든 영구법이 아니라 한시법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총칙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오케이? 자, 어떠한 특례가 나오든 여러분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뭐야? 그치? 자, 물음이 나옵니다. 실제 시험이에요.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에 또는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 그죠? 변호사 시험은 뭐 보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자, 1번은 무조건 물음이 뭡니까? 물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물음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보도록 할게요. 그치? 자, 전부 뭐예요?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죠?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치? 또는 적용 대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물어봅니까?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죠? 당연히 이 조세 정책 지원 목적에 어긋났다는가 그러면 당연히 뭐 사후관리 규정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렇게 네 개의 얼개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을 출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물음을 보면 전부 다 이거야.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갑시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개를 갔어요. 그럼 취지는 무엇이야? 아, 중소기업의 그치? 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러므로서 그죠?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고용 창출을 유도하겠다. 오케이? 그러므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게 목적이라는 것이야. 이렇게 잡아가면 됩니다. 오케이? 투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오케이? 투자를 촉진시키겠다. 그럼으로써 뭐 하겠다? 국민 총생산 또는 국내 총생산을 증가시켜서 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기하겠다. 그를 통해서 고용 창출에 그죠?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게 전부 취지라는 것이야. 그럼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지. 자, 어느 경우는 중소기업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어느 경우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투자라면 어떤 투자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에서 법인세법 그죠?에 대한 특례 규정은 뭐예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각종 투자세액 공제나 세액 공제 또는 세액 감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언제까지?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걸 하지 않았다 뭐 하겠다? 사후관리를 통해서 감면해준 또는 이월과세를 적용시켜준 세액을 추징하겠다. 오케이? 이게 끝이야. 끝. 그러면 답을 이렇게 잡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얼개가 되는 겁니다. 공부를 그렇게 해야지. 앞글자로 따고 자빠졌고 그따위로 공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세법이 망해가고 있는가. 전문가는 계속 늘어나는데 세법은 더 망해가.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야. 그래서 물음은 전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답안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그럼 무조건 이렇게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좀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할 말이 많지만 그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의 법적 지위부터 똑바로 안 하는가. 오케이? 그럼 국기법만 아니라 개별세법에 대한 최특별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통칙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제1장으로 갑시다. 통칙 가죠. 가도록 할게요. 제1장 갑시다. 자, 뭐 나왔나요? 통칙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정합니다. 첫 번째 뭘 정리하셔야 돼요?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 용어의 정의에서 세 개는 꼭 합니다. 첫 번째, 조세 특례가 무엇인가를 꼭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의 핵심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뭘 정리를 해야 됩니까? 조세 특례에 대한 뿐만 아니라 과세 이연과 그죠? 또 이월과세에 대한 그죠? 명확한 용어 정의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차이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죠. 그럼 조세 특례는 뭐가 될까요? 자, 조세 감면하고 그죠? 자, 뭐가 됩니까?
조세 중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럼 조세 감면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조세 중과에는 그지? 뭐가 들어가는가 이런 거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두 개를 포함하는 개념이 뭐다? 조세 특례. 작년에 5점짜리 나왔던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지? 근데 이런 기본이 안 돼서 공부를 해. 그러니까 그지? 세법이 개파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야? 과세 이연과 이월 과세를 그죠? 뭐 하라는가? 구별하는가? 이거는 뭐야? 당초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죠?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될 만한 사안이야. 오케이? 근데 뭐 하겠다는가? 그지? 당초에는 뭐 하지 않고 당초에는 뭐 하지 않겠다는가? 과세하지 않겠다는가? 그러면 뭐 하겠다는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그죠? 경과 후에 뭘 하겠다는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야. 이 점은 둘 다 똑같아. 뭐나 과세 이연이냐 이월 과세나. 그지? 자, 그런데 이 과세 이연에서는 납세 의무자가 동일이냐. 오케이? 그죠? 과세 이연에서는 뭐가 된다는가? 그죠? 과세 이연에서는 납세 의무자는 동일이냐? A. 오케이? 근데 2월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오케이? 그치? 자, A였는데, 그죠? B 법인, 이렇게 바뀌는 것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치?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오케이? 그치? 법인에 대한, 그치? 현물 출자에 대한 2월 과세,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가? 법인에 대한, 그치? 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2월 과세, 이렇게 작동이 되는가? 근데 양도한 자는 누가 된다는가? 개인이었다는가? 그치? 그런데 이 법인에게 뭐였다는가? 오케이? 그치? 자산을 양도했다는가? 그때는 뭐 납세 의무자를 달리해서 그치? 자, 뭐 하는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초에 과세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과세한다는 점은 둘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납세 의무자가 같은지 다른지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용어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조세특례 제한법은 다시 한번 뭐다? 개별세법에 대한 개별세법에 대한 뭐다?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세법의 규정과 이 조세특례 제한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조세특례 제한법이 우선 적용되는가? 개별세법은 나중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치 우리 사조합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그치 내용도 조세특례 제한법 규정이야. 그거 먼저 적용하는 거야. 최저세제 검토도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먼저 검토를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치?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볼 내용이 뭐 있나요? 자, 조세특례란 뭐가 있을까? 이것들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혹시 이 조세특례는 뭐다? 혹시 그죠? 그게 직접 감면과 혹시 또 뭐로 나눌 수 있다? 협의적 의미의 특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광의적 의미에서는 조세 감면과 조세 중과를 포함하지만 혹시 이거는 제외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직접 감면과 간접 감면이 존재한다. 혹시 자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때는 뭘 써야 돼? 의의를 써야 되겠지.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종류를 써야 되겠지. 의의를 써야 되겠지. 종류를 써야 되겠지.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의의 멋지게 씁시다. 오케이? 세부담의 직접적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세부담의 조세 감면의 영구적 효과가 발생하는 걸 직접 감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에 반해 간접 감면이란 무엇이다? 조세 감면에 일시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야 하나? 간접 감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직접 감면에는 뭐가 있는가 보세요. 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오케이?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 자, 간접 감면은 뭐가 있다? 세부담에 일시적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이월과세, 과세이하, 준비금의 송금상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 끝. 됐잖아.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나가시면 돼. 그럼 의 종류 정리한 다음에 반드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올해도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 종류 장단점 꼭 세 가지는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뭐 있나요? 조세 특례에 대한 제한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조세 특례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조세 특례 제한에 있어서 각종 이 특례 제한법에서는 요건이 충족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특별세액 감면 등등등이 많다는 거야. 그럼 뭐 하겠다? 중복 지원을 첫 번째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중복 지원에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 큰 거를 적용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목 참아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중복 지원에 배제. 오케이. 또 하나 뭐 있나요? 그죠? 소득 금액을 추계등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혹시 자, 뭐 하겠다는가? 이 조세 특례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계 시 제한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자, 법인세법에서 추계에 의한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지? 그때는 뭐를 적용하지 않나요? 그죠? 이월결손 공제를 작동하지 않죠? 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하는 경우에 그지? 그죠?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또는 그죠? 또 즉 이 기한후 신고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납세자가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야. 그리고 늦게 이행을 했다는 것이야. 이때 등에는 그죠? 일정한 제한을 붙이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 부담과 더불어서 세액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또 그죠? 당초에 신고가 똑바로 안 돼서 과세관청이 뭐 있어? 그지? 경정을 했다는가? 그때는 뭐 하겠다. 그지? 또 그죠? 감면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배제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치? 또 양도세 감면에 한도 규정을 둔다든가 그치? 양도세 감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둔다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목차 정도만 정리를 그죠?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 또 하나 조세 특례 제한의 대표 중에가 있다 뭐가 있어요? 최저한세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최저한세에 있어서 여러분이 퍼센테이지를 외울 게 아니라요. 제도의 취지 정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세액 공개나 세액 감면이 작동되게 되면 그치? 이익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하고요. 또 그죠? 모든 국민은 조세 공평주의에 따라서 그치? 상대적으로 공평한 세부담을 그치? 해야 되는데 전혀 그치? 조세 부담을 하지 않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가. 그럼 최소한의 뭐라도 소득세나 법인세라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치? 국민의 납세 의식의 선진화에 도모하고 또 그죠? 조세 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저한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때도 항상 여러분이 취지를 가지고 공부하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숫자에 요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5절에 공제 감면의 종합한도 그죠? 자, 뭐 있습니까? 종합소득공제의 한도는 2,500만 원까지가 되는 것이고 양수세 감면도 그죠? 1년에 1억, 5년간 2억을 한도로 적용한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끝날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가 됩니까? 자, 투자세액공제 그죠? 적용 대상이 됐다는가. 근데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뭐라는 경우에 그죠?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투자세액 공제를 했던 걸 뭐 하겠다? 추징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산세까지 부담을 시키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치? 그때는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하겠다?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감면을 해준 걸 추징하겠다. 그래서 투자 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그치? 뭐 했다는가? 처분했다는가. 오케이? 그치? 또 그죠? 5년 이내에 그치? 다른 자산을 전용을 했다는가. 그래서 2년 이내 처분, 5년 이내 전용 이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년 이내 처분을 하거나 그죠? 투자세액 공제입니다. 투자세액 공제에 있어서 그죠? 세액 공제에 있어서 2년 이내 처분하거나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그죠? 자, 전용을 한 경우에는 뭐 하겠다? 당연히 세액을 추징해내겠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그죠? 정리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부분들을 지우고요.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로 가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통칙이 끝났어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통칙 규정은 그죠? 여러분이 달달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죠? 지금부터 2장 그지? 여러분 시험에 거의 90% 이상은 직접 국세에 대한 특례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요즘 그지? 고용과 관련된 말이 많아서요. 작년에 고용 창출과 관련된 투자세액 공제가 출제가 됐고요. 작년 문제 너무 과했어요. 출제자도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지? 그리고 그 정도는 제가 그죠? 찍었죠? 그죠? 그거는 역시 스탁옵션이라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와 납부 특례가 출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커다란 주제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공부합시다. 제2장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로 갑니다. 자, 여기서 공부할 때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를 말하게 됩니다.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에서 여러분들 제가 목차를 잡아놨을까요? 교재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뭐 나왔나요? 자, 제도의 특징.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입니다. 직접국세는 무엇이다? 오케이.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소득재세가 직접국세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 있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있지. 그리고 그죠? 책 밑에 보세요.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 특례가 있고요.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특례가 있고,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 특례가 있고,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 특례가 있고, 그죠? 또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 특례가 있고,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가 있고, 그죠? 그 밖의 특례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첫 번째 뭐 있을까? 오케이? 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 그죠? 특례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 그지? 자, 두 번째 뭐 나올 수 있을까?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그죠?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뭐 나올까? 구조 조정을 위한 그죠? 조세 특례 시험에 뭐 맨날 나올 수 있지?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뭐 나올까요? 그죠? 그죠? 근로장려를 위한 그죠?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 특례 있죠? 또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 특례 역시 또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역시 아마 그죠? 이쪽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공부하는 방법만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자, 얘네들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1번은 어떻게? 공부 지금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합니다. 첫 번째 뭐다? 제도의 취지로 그죠? 정리를 좀 해놓으시길 바래요. 시험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또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구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자녀, 근로장려, 자녀장려,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그럼 1번 물으면 무조건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제도의 취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오케이. 그치? 자, 이 제도의 그죠? 적용 요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각종 뭐예요? 그죠? 특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투자세액 공제라면 그치? 자, 투자액에 얼마의 세액 공제를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용 절차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뭐가 나올까?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야. 그럼 무조건적으로 이 5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는 것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다 걸려들게 돼 있어. 그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제도의 취지 먼저 정리한다. 또 적용 요건 정리한다. 특례의 내용 정리한다. 적용 절차 정리한다. 사후관리 정리한다. 그치? 이때 그죠? 제도의 취지 끝나버렸어. 뭐다? 자,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한다. 그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그죠? 고용을 뭐한다? 그치? 창출한다. 또 그 고용을 확대한다. 그럼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을 기한다. 4개를 잡는 거야. 오케이? 그죠?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고용을 그지 창출 또는 확대하고 그죠? 중소기업을 증원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기한다. 그거를 이렇게 4개 1, 2, 3, 4 이렇게 그죠? 답안을 쓸 때 이렇게 4개로 쪼개서 여기에 한 2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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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줄 이렇게 쓰면 한 8줄 정도 하면 5점짜리 답이 정확히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 요건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된다. 오케이? 그럼 중소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있을까? 업종 요건, 또 그죠? 매출액 요건, 즉 주무 요건이겠죠. 그죠? 또 하나 독립성 요건, 3개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 그지? 근데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킨 법인으로서, 그지? 자, 업종으로 뭐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그지? 전부 됐잖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야.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뭐 5%다. 이렇게 특례 내용을 적는 것이야. 적용할 때는 뭐 한다. 그지?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시에 뭐 하는가?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뭐 한다. 그죠? 표준 신고 기한까지. 그죠? 신고 기한까지 투자세액 공제라면 세액 공제 신청을 한다. 오케이? 그죠? 끝났잖아. 세액 감면이라면 세액 감면 신청을 한다. 끝났잖아. 이렇게 그죠? 여러분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다는가? 사후관리 이미 했네. 아까 그지? 자, 2년 이내에 뭐 했다는가? 투자를 완료한 재산을 처분했다는가? 그지? 자, 5년 이내에 뭐 했다는가? 전용을 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뭐 하겠다? 사후관리를 작동시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안을 꾸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재는 게 뭐 나왔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가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가 많이 나오니까요. 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체크를 좀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조세 특례 제한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인세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법인세법에 꽤나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제2절에 중소기업의 특례 봅시다. 중소기업 항상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이제 중소기업은 뭐다? 자, 두 개의 개념이 쓰이게 됩니다. 그때는 뭐 조세특례 제한법과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두 개의 법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때 중소기업 기본법에 대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은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만을 뭘로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조세특례 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이것들을 머릿속에 안고 가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개념 끝. 됐어요? 그리고 업종 기준, 또 규모 기준, 그죠?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 세 개를 모두 충족치는 걸 말한다. 그치? 또 중소기업의 판정 특례, 역시 당해 사업연도와 그 이후 세계 사업연도까지는 뭐 하겠다? 중소기업으로, 그죠? 자, 뭐 하겠다? 적용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뭐 합병한다든가, 오케이, 그치? 또, 그죠? 중소기업 외법인과 합병한다든가 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뭐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특례가 많이 나왔잖아. 투자세액공제 뭐 낼 만한 게 없네. 취지 외에는 그죠? 그리고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뭐 2%, 3%, 3%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 세액공제 신청을 한다. 그게 적용 절차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답을 잡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에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나옵니다. 그럼 창업을 알아야 되겠지. 창업은 뭐야? 그게 최초의 그지 개업을 하는 거야. 그럼 사업 창출에 뭐가 있는 것이야? 최초의 사업을 개시함으로써 그지 사업 창출에 원시적 효과가 있는 걸 말한다. 이렇게 글을 쓰라는 거야. 그럼 창업 중소기업에서 뭐 하겠다? 세액을 감면하겠다는 것이야. 그럼 영원히 감면이야? 아니야. 한시적 감면이야. 그럼 통상 5년 정도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당해 사업연도 포함해서 이제 다음 사업연도 개시로부터 4년 동안 뭐 하겠다? 법인세와 소득세 얼마를 감면시켜 주겠다. 이렇게 답을 써가라는 것이야. 그러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뭐다? 제도의 취지, 중소기업의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를 통해 고용 창출을 하고 고용을 증대시킨다. 중소기업의 뭐 발전을 도모한다. 그럼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답을 쓰라는 것이야. 그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그죠? 세액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 창업이 돼야 돼. 그리고 뭐가 돼야 돼? 중소기업이 돼야 돼. 이 용어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야. 창업 뭐다? 사업 창출에 원시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오케이? 중소기업 뭐다? 그치? 아까 봤던 것처럼 업종 기준, 그죠? 또 규모 기준, 또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기준, 이 세 개를 모두 충족시키는 그지 업종을 만나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례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소득세, 법인세를 얼마 동안 당해 사업연도와 그 후 사사업연도니까요. 당해년도와 그 후 얼마 동안 4개년도 동안 뭐 하겠다? 소득세, 법인세 50%를 감면하겠다. 끝났잖아. 오케이? 적용 절차, 과세표 신고 기한까지 세액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오케이? 그죠? 그리고 나 사후관리 규정을 작동시키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겠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내용 취지만 보시길 바랍니다. 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뭐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대기업들이 예전에 뭘 했나요? 그지? 자,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면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을 줬어요. 그럼 어음은 다시 할인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그죠? 거기에 이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자금 감면 완화를 도모하고요.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관계를 형성을 시키고요. 또 자금 흐름의 원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말했다는가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취지를 안고 가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3절에 갑시다. 오케이. 연구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시험에 나올 거 뭐 있어?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뭐 나올 만한 게 거의 없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도 나올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박스 다 쳐놨죠?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또 그죠? 자, 뭐 있을까? 기술혁신형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목차정도 말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또 납부특례 이런 것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도 여러분이 연구 인력 개발을 위한 세액공제다. 그러면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곧바로 물어보다가 그럼 벤처기업 뭐예요? 그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오케이? 그죠? 자, 누구 스톡옵션 행사한 자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또 그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가? 기업과 임직원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을 하는데, 그치? 조세의 정책적 목적을 누가 세법이 실행하겠다. 오케이? 그치? 그런 이유에서만 한다. 과세특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 요건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또 납부를 그치? 하게 될 때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행사 시에 뭐 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요. 양도시에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설령 과세를 하더라도 뭐 하겠다는가? 그치? 그죠? 당연도 5분의 1만 납부하고 추후에 4년 동안 나머지 그죠? 4분의 1씩을 각각 납부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면 되잖아. 그렇게 꼭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도 꼭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 보세요. 702쪽 산업재산권 현물 출자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때는 뭐만 알면 돼? 현물 출자에 대한 부분만 알면 된다고. 그죠? 그리고 뭐만 알면 돼? 산업재산권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산업재산권은 뭐야?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하셨던 특허권, 그죠? 또 뭐가 됩니까? 그치? 지적재산권 등이 된다는 겁니다. 그치? 그죠? 특히나 이 특허권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치? 기술권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이거를 뭐 한다는가?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그치? 산업재산권의 현물 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출자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산업재산권 특허권의 가액과 그치? 그죠? 그로 인해서 받은 가액에 차익이 생겼을 것이야. 그러면 당연히 뭐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생겨났을 거예요. 이거를 뭐 하겠다는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과세를 이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주식을 뭐 할 때, 처분할 때,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를 하겠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얼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지?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도 투자 뭐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면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서 좀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이런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그때는 항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고용이라는 것 혹시 자, 뭐를 새로운 인원을 채용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 고용이 어느 정도 고용률이 유지가 돼야지 뭐가 실업이 줄어들고요. 그죠? 그래야지 뭐 국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또 그죠?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대기업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고용 창출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한 또는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에서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가 될까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뭐가 감소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 그치? 제약 조건으로 붙는다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그 말은 뭐 직전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이 뭐가 돼야 돼? 증가가 돼야지 뭘 해주겠다는가? 저기 고용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를 작동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만 여러분이 예쁘게 포장을 해서 쓰더라도 뭐가 된다는가? 충분히 여러분이 답을 꾸려갈 수 있다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업의 구조용을 위한 조세 특례에서 창업자 자금에 대한 뭐 증여세, 과세 특례 이 부분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꼭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압승계에 대한 과세 특례 이것도 마찬가지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창업자금을 제3자한테 줄까? 아니야. 부모가 누구한테 주는가? 자녀한테 주는 거야. 뭘로? 창업자금으로. 그럼 무상으로 줬으니까 증여세, 납세 의무를 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대. 근데 거기에 증여세 과세를 하게 되면 창업자금을 지원하겠어? 안 하겠지. 그러니까 뭐 할까? 그치? 자, 그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가? 일정한 돈에서. 그리고 나서 사후에 그치? 그분이 뭐 하셨다는가? 돌아가셨다는가? 그럼 당연히 역시 자,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계 실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기성가액에 포함을 하는가. 오케이? 근데 이거는 뭐야? 기간 제한 없이 포함을 시켜서 뭐 하겠다는 것이야. 오케이? 그죠? 자, 상속세, 과세할 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미 납부한 세금 기납부세금으로 차감을 해주면 되겠지. 이게 기본적 얼개가 되는가.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도 그죠? 당연히 그때는 가업을 승계하면서 지분을 주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승계 요건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안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11조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등이 나왔네요. 그치?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월과세는 뭐다? 그치? 자, 통합되는 법인 자체는 뭐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가? 통합 후 법인이 그치? 다른 자산은 없다고 가정하고 그죠? 양도세를 계산해서 그치? 그 양도하는 단계에서 뭐 하겠다? 그때 세와 과세를 하겠다. 과세 이연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때 통합의 의미도 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니까요. 이런 글자를 보고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가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통합에 대한 그치? 이율과세 나올 수 있고요.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율과세도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특례에서는 자격 농지하고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 이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항상 자경이라는 말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경은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 경작할 경자입니다. 직접 경작해야 됩니다. 그때 직접 경작이란 무엇일까요? 오케이? 그치? 자, 뭐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그치?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짓는 경우에만 막한다. 양도세 감면이 있는 거예요. 농지 대토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자경하는 기간도 8년 이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직접 경작을 해야 될 거예요. 또 그죠? 직접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치? 그래서 해당 소재지에 그죠? 거주하거나 그치? 인접한 그치? 시, 군, 구에 거주한다. 이런 말들을 가지고 글을 써가라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농지 대토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렇게 정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장려금에 대한 부분은 그지? 취지 외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요. 기부장려금은 좀 체크를 하세요. 기부장려금 나올 수 있으니까 그치? 여러분 교재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기부장려의 대상 되는 자는 누구예요? 그치? 자, 소득세법상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기부장려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오케이? 그치? 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을 돈을 그치? 뭐를 통해서 기부장려금 단체에 그치? 기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치?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기부장려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수령단체는 어떤 단체가 돼야 될 것인가? 오케이? 그리고 적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만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기부장려금도 체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이나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또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에서 강사들이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이것들을 뭐 좀 많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사주조합 등에 대한 과세 특례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출자 단계, 오케이? 또 그죠? 우리사회조합원이 뭐라는 경우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 단계, 또 보유 단계,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조합에 대해서는 크게 3개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조합에 대한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죠? 출자 단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보유 단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또 그죠? 양도 단계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사회조합을 통해서 뭘 받는 거예요? 여기도 그죠? 스탁 옵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우리사회조합의 돈을 그지? 뭐 출자라는 경우, 또 그죠?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는 경우, 또 그죠? 처분하는 경우, 이때 그지?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을 한 3개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산 종합 그죠? 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내용이 없습니다. 오케이? 오히려 그치? 제 생각에는 그치?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 특례에서 농어촌 주택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 특례는 꼭 체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 특례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동업기업 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은 그치?
여기서도 나올 수 있지만 소득세법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동업기업과세 특례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뭐가 됩니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죠? 적용 대상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죠? 또 이중과 취지입니다. 그치?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하셔야 될까? 실질과세 우측을 구현하자. 또 이중과세 조정 방법으로 편의성을 도모하자. 그치? 자, 그러므로 조세 부담에 그치? 조세 행정에 부담을 좀 완화시키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적용 대상 민법상 조합, 상법상 조합, 상법상 인적회사, 또 일부 유한책임회사, 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 그때는 뭐한다? 동업 기업 단계에서는 소득 금액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업자에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냥 분배를 하나 배분을 하나, 오케이, 그죠? 분배를 할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그리고 그죠? 각각의 동업자별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다. 동업교과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죠? 적용 대상 또 적용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게 세무회계적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가. 그리고나 또 하나 뭐 있나? 그죠? 투자 상생 협력을 위한 조세 특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완료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물어보진 않겠지만 협력을 위한 그죠? 자, 정확히 말하면 미완료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됩니다. 그래서 과세 특례 너무나 덩치가 커서 시험에는 뭐 거의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 꼭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올해 개정이 된 내용은 배당이 빠졌지, 그지? 그래서 투자 상생 협력을 위한 미완료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에서 배당이 빠지고 비율이 좀 올라갔죠. 그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그지? 자, 올해는 이거를 출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있을까요? 자, 전 세계적으로, 자,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전 세계적으로, 그죠? 경제 패러다임,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그죠? 아마 패러다임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이 패러다임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건 더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 극단적인 어떤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치? 자, 자국, 그지? 이익 중심주의에, 그죠? 중심주의에 정책을, 그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 정책을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당연히, 그지?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그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그지? 많은 이야기는 뭘까요? 자, 이거예요. 해외 진출 기업에 자,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죠? 유도하는 거예요. 자, 저희 나라도 이거 정말 조금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지? 자, 법인세를, 그죠? 제 생각에는 80%를 감면을 시켜주더라도 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됩니다. 물론 이 규정이 어디에? 여러분 교재 75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그지? 모든 경제학자들도 그렇고요. 저도 대한민국의 경제해법, 자, 상법에서도 구조변경이 일어나고, 그지? 구조변경 기본하기 위해서 많은 걸 했어요. 근데 안에서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밖으로 가는 국내 기업들을 다시 우리나라도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그지? 뭐가 없어요. 성장 동력은 계속 꺼져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감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에 정리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치? 그러면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게 되면 물품의 반입이 있겠죠. 그럼 당연히 1차적으로 관세를 감면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영업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다시 재투자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5년 동안은 법인세 100%를 감면시켜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한다. 또 관세 감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 꼭 듣고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 특례에서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거의 없고요. 그죠? 자, 여러분 교재 756교에 금고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세 매입제납부 특례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가볍게 그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밖에 조세 특례에 대해서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에 763조 그죠? 신용카드사 등의 그죠? 신용카드사 등의 그죠? 부가세법상 대리납부에 대한 특례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시험에 나와야 되고요.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좀 정리하시고요. 그죠? 시험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죠? 세무사 시험의 경우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자, 당부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에 자, 세무사 시험이라는 성격을 좀 봅시다. 물론 변호사 시험도 세법을 하는 사람이 한 1000에 1명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케이? 없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아마 있었으면 제가 그죠? 로스쿨의 세법 교수로 갔을 겁니다. 응? 갔을 거예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교수들 세법 그치? 로스쿨에서 수업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치? 수업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수강시청을 안 하는데. 그치? 자, 이제 여러분한테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그치? 또는 변호사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죠. 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세무사라고 이야기합시다. 자,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그죠? 거쳐야 될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올해 1차 시험을 처음 합격한 친구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그치?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무사 1차 시험은 그죠? 이 합격이 그치?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 근데 이 합격이 인생의 그죠? 인생의 그죠? 자, 굉장한 독이 되고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요. 세무사 1차 시험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죠? 2차 경쟁률이 2차 시험이 그지?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2차 시험 경쟁률은 최소 10대 1에 이릅니다. 10대 1에 이릅니다. 거의 10대 1 가까이 되거나 그걸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차 시험을 그죠? 자, 뭐 행소법 또 그죠? 재정학 대충 해서 공부했어. 그렇다고 뭐 회계학세법을 잘 가르치나? 뭐 회계사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지? 빠지면 인생의 어마무시한 그지? 힘든 과정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고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그죠? 세무사를 만만하게 와서 1차 붙었다고요? 자기가 최종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도 대충 하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잘못하면 7, 8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 세무사 7, 8년 공부한 친구들 많습니다. 물론 회계사 공부하다가 넘어간 친구들은 조금 더 빨리 붙더라고요. 왜냐면 회계학을 잘하니까. 근데 세무사 공부한 분들이 세법학을 제대로 안 해요. 미칠 일이지. 세무사 순수하게 공부한 분들은 철저하게 세법 개론부터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고요. 이 세법학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자, 합격을 해야, 최종 합격을 해야 그 다음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은 전문가의 홍수시대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제대로 해야 나중에 여러분이 또 다른 걸 가질 수 있다는 것이야. 가슴속에 명심하시고요. 그치? 제가 회계학원에 이제 한 7, 8년, 8, 9년 있었지만 회계학원을 떠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나 제가 볼 때 실력 없는 강사들이 그죠? 어울리기도 싫어요. 어울리기도. 저는 그죠? 이수천닷컴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른 교육이라는 사실은 그지? 믿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속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치? 자, 더운데 공부하시느라 고생들 하시고 한참 더울 때 시험을 봐서 힘이 들 거예요. 그치? 시험장에 갈 때는 옷을 가볍게 입고요. 그죠? 또 배탈이나 그치? 아프지 않도록 마지막 시험 때까지 몸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치? 그죠?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치는 거예요. 지금부터도 기본서를 보는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그죠? 시험 잘 치르시고 연락 그죠?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